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 단독 구성을 막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시간이 현재보다 주당 1시간씩 더 늘어납니다. 노인 17명이 숨진 경주 관광버스 추락 참사가 운전자의 과실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는 거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 단독 구성을 막기 위해서 예결위 회의장을 기습 점거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인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 규모를 정하는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 단독 구성을 막기 위해 국회 예결위 위원장석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4대강 예산에 삭감하지 않으면 소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소위를 구성한 뒤 4대강 예산 등의 삭감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석 주변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결위는 개회 직후 정회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 이후 해법을 찾을 때까지 점거를 풀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는 물밑 접촉을 하는 한편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지만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강래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은 4대강 예산은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지금 4대강 문제가 제일 큰 현안이고, 그리고 4대강 문제 이거를 전혀 풀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구성회분들 소위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번 연말국회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연내 예산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도 소위 단독 구성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조찬 회동을 갖고 내년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중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 부주석도 한국은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 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육자회담 각국은 정치적 이해를 충분히 발휘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 부주석은 또 한중 양국은 아주 깊은 협력자의 관계로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면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교과 과정이 대폭 개정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와 영어, 수학 시간이 현재보다 주당 1시간씩 더 늘 수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입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도덕과 음악, 미술, 실과 같은 과목은 매 학기 주당 한두 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목은 앞으로 특정 한 학기에만 집중 이수함으로써 다음 학기부터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과군과 학년군을 도입하여 집중 이수제를 유도함으로써 10개에서 13개에 달했던 학기당 이수 과목을 8과목 이하로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고교 선택 과목도 일부 통합됩니다. 역사 선택 과목의 경우 한국문화사와 세계 역사의 이해, 그리고 동아시아사 3과목 가운데 한국문화사가 없어지고 법과 사회와 정치 2과목은 법과 정치 1과목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의 일선 고교에서는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 시간이 대개 주당 4시간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사 수급에 따라 각각 1시간씩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은 국영수 위주의 입시 교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가부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이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목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실제 체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CBS 뉴스 구용입니다. 경주 관광버스 추락 사고로 모두 17명이 숨졌습니다. 탑승자들 대부분이 노인들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50m 낭떠러지로 추락한 버스입니다. 가드레일을 뚫고 떨어진 버스는 한참을 구르다
간신히 나무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제 지방도로에서 관광버스가 굴러 탑승자 31명 가운데 17명이 숨지고 나머지 1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이 7, 80대 노인들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권모 씨가 기어 변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핸들 조작 등의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굽은 도로인 현장에 남은 타이어 마모 자국은 오른쪽 바퀴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좀 더 선명해 운전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현장 감식을 실시했으며 차체 결함 등에 대해서는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잃은 피해 마을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경주시는 사고 수습 대책 본부를 구성해 보상과 장례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해외 채권난의 반대로 2차례 부결됐던 쌍용 자동차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청산 가치는 9,500억 원이지만 계속 가치는 1조 3천억 원으로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쌍용 자동차는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회생안 인가에 대해서 쌍용 자동차 측은 법원의 결단에 감사한다며 장기적으로 생존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내성을 보인 영아가 사망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오늘 수도권에 거주하던 1살짜리 여아가 신종플루에 감염돼 타미플루를 복용했지만 약물에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1일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9일 이 여아의 금체에서 내성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타미플루에 내성을 보인 환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가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내일 오전 9시까지 한 전 총리에게 자진 출석하라고 변호인단을 통해 전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법원으로부터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을 변호인단에게 전하며 한 전 총리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자진 출석 요구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 전 총리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전직 총리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추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습니다. 공대에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각 당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 재단에서 돌아가며 무기한 밤샘 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며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체포영장이 집행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 오전까지 한 전 총리가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쯤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법원 결정은 존중하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광고에 허위 과장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홍보하는 과정에서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 등과 관련해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림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대학들의 홍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단순 취업률 통계보다는 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우선 고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97만 명을 넘어섰고 10명 중 4명이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숫자는 97만 4천 명으로 43년 전인 지난 1965년에 30만 5천 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2%였고 직급별로 8급과 9급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 공무원의 경우가 70%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사설 경마 규모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안 총액보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마사회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사설 경마 규모가 2008년 기준으로 최소 9조 3,038억 원에서 최대 30조 5,3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설 경마의 최대 추정 규모는 2010년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안 29조 6천억 원보다 많은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각 분야에 걸쳐 올해의 인물이 발표되곤 하는데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벤 버냉키 의장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AP통신도 지난 10년간 최고의 선수로 타이거 우즈를 뽑았는데요. 올 한 해 화제를 일으킨 인물들 함께 만나보시죠.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입니다. Also all under consideration, but in the end, the economy was the big story, Ben Bernanke the big figure. 한편 타이거 우즈는 최근 10년 동안 활약한 스포츠맨 가운데 최고의 운동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불거진 불륜 스캔들보다 그에 앞서 10년간 골프계에서 이룬 업적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AP는 전했습니다. 브라질의 2살 난 아기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폐를 비롯한 몸속 장기들에 50여 개의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몸에 어떻게 바늘이 들어갔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아이는 어머니와 양부가 함께 키우고 있는데 친부는 이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술 도구를 본 적이 있다며 주술 의식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른쪽 갓길로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 또 그 옆으로 나란히 흰색 경찰차가 달립니다. Okay, listen. I need you with all your strength to go on the brake. Oh my God. Oh my God, I'm gonna die. 차를 몰고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 계속 질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시간 가까이 죽음의 레이스를 펼친 끝에 브레이크가 가까스로 말을 들어 차량을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방은 가끔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까지 춥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5.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